나무가 우거진 숲을 따라 정갈하게 펼쳐진 길. 그 가운데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데요. 숲이 끝나고 탁 트인 넓은 대지에는 사람들이 모여 무언가를 심느라 한창입니다. 고요하고 정겨운 오솔길에 가수 봉은영 씨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도 저분인가 보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저는 가수 봉은영. 예. 네. 지금 혹시 어떤 꽃 심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박물처럼 생겼잖아요. 네. 네. 너무 귀여워요. 배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은방울꽃이라는 은방울꽃이요? 되게. 예. 이게 이제 우리 자생식물이거든요. 5월달쯤 되면은 우리 산야에 약간 그런 식으로 산속에서 이렇게 스스로 자라는 그 식물입니다. 예. 야생화. 그렇죠. 예, 그렇죠. 굉장히 이쁜데 독성 식물이에요. 약간 독성 식물. 정말요? 예. 이렇게 이쁜데요? 예. 이제 먹을 수는 없지만은 꽃을 관상할 수 있는 그런 좀 귀엽고 좀 아기자기한 우리 자생하는 우리 친구입니다. 평소에는 보기 힘든 앙증맞은 꽃과 나무, 풀들이 반겨주는 곳에서 오늘의 첫 곡을 마주합니다.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고운 빛은 어디에서 났을까. 아름다운 꽃이요 꽃이요.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그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 한국수목원정 관련 소속에 있는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신창호입니다. 보통 우표 수집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수집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보통 뒤에다 광자를 붙이거든요. 수집광. 예. 근데 그 광자는 한자로 미칠광이에요. 예. 미쳐야지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수집은. 그러니까 식물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전국을 발로 뛰면서 그 식물의 씨앗을 가져와서 심어서 보존하고 이런 활동들이 쉬운 일은 아니죠. 예. 그 식물에 대한 미치지 않으면은 만들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예.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신창호 원장을 만나봅니다. 숲은 그 자체가 주는 편안함이 있죠. 평일 오전이면 창호 씨는 식물원에 출근을 하는데요. 빡빡한 도시와는 다르게 여유로움이 느껴집니다. 차례 와 있네. 이곳은 사무실로 사용하는 곳인데요. 일반적인 회사와 달리 여기에선 농약에 농기계까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창호 씨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행정 업무를 처리하느라 바쁜데요. 현재 식물원 재정비를 위해 내부 공사를 앞두고 있는 터라 당분간 관람객들은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여기서는 좀 다른 식물원보다 좀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김창렬 원장님이 개인이 운영하던 사립수목원이었는데
2021년 7월에 모든 땅과 지상부에 있는 식물을 다 국가에 기부를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최초이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203억 원 정도의 자산 가치를 이렇게 어쩌면 국가에 기부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립화된 식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10헥타르에 달하는 규모로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희귀 식물이며 멸종위기 식물들로만 조성된 공간입니다. 외래종 없이 자생종으로만 꾸린 경우는 세계에서도 흔하지 않다고 하죠.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는 게 1432종이거든요. 한반도에 지금까지 기록된 식물이 3940종이에요. 다른 점은 시작하는 식물원 수목원들은 식물마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A라는 식물과 B라는 식물이 서로 꽃은 같이 피는 않지만은 서로 공존하면서 항상 꽃이 볼 수 있는, 어떨 때는 땅을 파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A와 B가 어떻게 공존하고 있을까? 우리가 자연을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해요. 전국 최대 자생식물원이다 보니 결정할 일도 많은데요. 식물원 운영에 관해선 이렇게 직원들과 의논을 통해 진행하곤 합니다. 품종들이 이게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우선은 자생식물은 다 100% 우리가 다 확보하고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다. 두 번째는 이코노미 플랜트라고 해도 경제식물 중심으로 와일드 스페이스라 하더라도 외국종이라도 그 체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역상생 사업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처럼 이제 아까 식물을 이제 확보하는 것차원 넘어서 산업화 쪽으로 넘어가야 되고 저희가 지금 현재 정부적인 또 민간협력을 하는 저희가 좀 거의 중점, 거의 말하자면 거의 거점이 할 수 있는데 그런 역할이 좀 더 저희가 확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전학을 많이 다녔었어요. 시골도 가고 어떨 때는 섬도 가고 이제 제가 자연에서 뛰놀고 냇가에서 고기도 잡고 산에도 뛰어다니면서 산나물도 뭐 산딸기도 따먹고 하는데 제가 사람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요. 나무 이름, 식물 이름은 이렇게 머릿속에 쏙쏙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정말 희한하다. 그러니까 이제 식물 이름을 알게 되고 어떤 형태적인 특성을 갖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재미있어서 이제 대학원도 가고 이제 박사과정도 가고 자연과 이렇게 더불어서 이제 산다는 게 또 직업을 그걸 갖는다는 게 굉장히 큰 행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물을 좋아하던 어린 소녀는 이제 식물원 원장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쌓인 연륜과 경험을 지역을 좀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려간 곳은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입니다. 오늘은 세밀화 작업을 해서 우리가 색칠하는 과정이 있는데 사실은 식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근데 이 관찰을 오랫동안 관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림을 그림으로써 그 식물과 친해지고 또 그 식물에 대해서 알아가는 방법이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수업은 탄소 중립과 함께 찾아가는 식물원 교육인데요.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답니다. 노란꽃 창포가 됐네. 이게 이제 어쩌면 이제 코로나가 풀려났잖아요. 풀려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움츠려 있다가 나가는데 우선순위 식물원이 밀리더라고요. 네. 식물과 같이 하는 삶은 자연과 조화로운 삶은 굉장히 인간 행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학교나 특히 사회적 약자 계층을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좀 해보면 어떨까, 좀 더 우리 식물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올해 이제 기획을 했고요. 식물 공부 재밌어요? 재밌어요. 뭐가 제일 재밌어요? 그림 그리고요. 뭔가 원래는 식물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어떤 식물이 있는지도 잘 알게 되었고
제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좋은 경험 많이 한 것 같아요. 식물 수업에 야외 체험 활동이 빠질 수 없죠. 장갑도 끼고 만반의 준비를 갖췄는데요. 식물 이름은 그냥 지어진 게 아니고 우리 옛날에 선조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다 이유를 갖고 식물 이름을 지었어요. 백리향 이름이 어떻게 지었는 줄 알아요? 네. 이름에 뭐가 들어가요? 향자. 향기가 백리까지 간다. 부채북꽃은. 맞아요. 그 이름을 잘 기억을 하고 오늘 같이 쌤이 아마 심는 데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심어봅시다. 네. 앞서 설명드렸던 꽃들을 이제 제 손으로 직접 심어보는 시간입니다. 창호 씨는 아이들에게 주의할 점과 지켜야 할 사항을 하나하나 알려주며 식물을 대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는데요. 학생들도 끝까지 잘 따라오고 있네요. 개미다. 개미 안녕. 저희가 직접 손으로 해준 거니까 잘 자라지 않을까요? 뿌리들이 잘 자라라. 누가 밟는 거 아니겠지?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씨앗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친구도 많을 거예요. 처음 보는 친구들도. 그래서 이 작지만은 이 정말 이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모든 걸 가진 어떤 씨앗 이야기. 그럼 아이들은 굉장히 신기해하죠. 상상력을 조금 더 좀 현실과 매칭시켜서 해주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전교생이 학년별로 3번 이상의 생태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항상 생활하고 있는 학교 주변에 꽃이나 나무를 더 관찰을 더 잘하고 더 사랑하면서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닮은 아이들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바람이 꼭 이루어질 것 같지 않나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 주변에 자생식물이 많아야 할 텐데요. 모종 손질로 바쁜 이곳은 야생화를 재배하는 지역의 한 농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분홍 바늘꽃 잘 돼요?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식물원이 물론 이제 식물들을 잘 보존해서 교육시켜주고 전시해주고 연구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지역사회와 연계된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핵심 가치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선은 처음 시작한 게 지역 상생 사업으로 우리가 필요한 식물을 농민들과 같이 재배하는 사업을 먼저 했고요. 올해 그래서 윤달이 뛰어가지고 예. 과수피해도 굉장히 크대요. 꽃이 먼저 피었는데 추워져가지고 그러니까는 다 얼어가지고 이게 올해 과수피 이게 식물들이 저기 밑에서 이제 물을 빨아당길 때 갑자기 추워지니까 그렇죠. 이게 동해를 많이 입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또 이건 잘 컸네. 잘 컸습니다. 뭐 동해나물도 그냥 잘 크고. 이렇게 지역 농가들과 협업하며 함께 성장해 가고 있는 거죠. 수익 면에서는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이 종자를 미리 이제 주시고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뭐 이렇게 어렵게 구하지 않아도 되고 모르는 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야생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면은 이제 가르쳐주고 이게 무슨 꽃이다 어떻게 또 키워야 된다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예전에 80, 90년대에도 이제 많은 자생식물이 한때 붐이 있었어요. 그게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좀 사그라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많은 그 식물들에 밀려서 국가적으로도 이제는 환경부나 산림청이나 이쪽에서 우리 자생식물을 좀 더 가치 있게 보기 때문에 정원을 조성하더라도 약 20% 정도는 우리 자생식물로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훼손지를 복원할 때도 외래 수종이 아닌 우리 자생식물로 복원하는 그런 이제 원칙을 세워가고 있거든요. 좀 우리 산과 들을 우리 자생식물의 어떤 아름다운 서식의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고 농민들은 그를 통해 또 소득을 올릴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좋은 아이템이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도 중요하지만 본연의 업무인 자생식물을 관리, 보존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종자 따가지고 시드볼트를 보내야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 그러니까 지하 40m에 시드 볼트가 있어요. 이제 시드 볼트는 식물 저장고로 생각하시면 돼요. 영구 저장하는 거입니다. 이제 나올 수는 있죠. 언제 나오냐면은 그 식물이 자연계에서 멸종이 됐을 때, 사라졌을 때, 그때 다시 그 종자를 빼서 다시 자연을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1432종의 식물에 대한 종자를 매년 저희들이 이제 수집을 해서 잘 이렇게 정선해가지고 그곳에 이제 저장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이 식물도 멸종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고유종입니다. 여기 무슨 줄 알아? 동미나리, 동미나리.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곳은 대관령 습지, 이 부근에 있는 습지 이런 곳에서 아주 소수 개체로 자라거든. 그래서 멸종위기 식물로 포함되어 있고. 창호 씨는 경민 씨, 정은 씨와 함께 식물원 구석구석을 둘러보는데요. 아직 빈 부지가 많다 보니 직원들이 함께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래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올해 심으면 내년에. 식물을 하신 분들은 기다림의 미학을 알아야 돼. 자연의 시간에 옷을 입어야지만이 풍성해지고 더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입사도 제일 늦고 나이도 제일 어립니다. 네, 원장님께서 직접 필드에 많이 나가서 작업을 직접 하시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오후에 한 4시간씩 정도 원장님이랑 같이 식물을 아직 많이 부족해가지고 원장님께 가르쳐 주시면서 또 가드너로서의 마음가짐인 것도 많이 알려주시고 이렇게 배우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원 타지 생활이 처음이고 또 사회 첫 생활인데 원장님께서 좀 아버지 같은 느낌, 스승님이시자 아버지 같은 느낌으로 챙겨주셔가지고 카메라 앞이라 그렇게 얘기한 건가요? 아! 티났나요? 거짓말입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편하게 해주세요, 원장님께서. 제가 6년 말띠거든요. 정년도 가까워지고 무엇을 남기고 갈까. 이 식물들은 잘 자랄 것 같고요. 사람을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 다 이렇게 넘겨주고 자연과 더불어서 자연에 미칠 수 있는 이 친구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 역할이지 그런 생각을 잃지 않고 이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창호 씨의 마음을 따뜻하게 응원해줄 노래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는군요. 라일락 꽃향기 맡으면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득 눈부신 슬픔 안고 버스 창가에 기대우는 가로수 그늘 아래서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잔디한 날인 가을 오면 아침 찬바람을 지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달려가는 가로수 하늘 밑 그 향기 나는데 저 별이 지는 가로수 하늘 밑 그 향기 나는데 내가 사랑한 그대는 아나 식물원이랑 좀 잘 어울리는 곡들을 선곡을 해봤는데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행복하네요. 아, 정말요? 예. 감사해요. 사람의 목소리, 노래는 정말 사람을 건강하게 또는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일도 그거거든요. 자연을 건강하게 하고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일이어서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다음 곡 또 들려드릴 건데 그 전에 이 곡이랑 같이 편지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네, 그럼 잠시 편지 먼저 들려드릴게요. 존경하는 원장님께 원장님, 자생일기 멤버 정은경민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원장님께 평소 못다한 말들을 할 기회를 준 보통의 존재 촬영팀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경민입니다. 혹시 첫 발령받던 날 출근길에 저를 태워주셨던 것 아직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도 나 자생 원장인데 여기 타 하시며 흔쾌히 태워주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원장님, 자생 막내 정은입니다. 저는 원장님과 오후마다 전시원을 돌던 그 시간이 마음 깊이 남아있습니다. 항상 솔선수범하시며 삶에 대하는 원장님의 태도를 엿보곤 합니다.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준 원장님, 언제나 존경하고 따르겠습니다. 정은 경민올림.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좀 감동이 밀려오고요. 우리 친구들 굉장히 역량도 있고 또 열정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되려 좀 우리 친구들한테 에너지를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자연이 식물을 키워가는 것처럼 저도 우리 이 친구들을 잘 이렇게 역량 있는 친구로 잘 키워가겠습니다. 네. 한 알의 씨앗이 발아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창호 씨의 격려 아래 후배들도 단단히 성장해 나갈 텐데요. 이들에게 힘을 실어줄 마지막 노래입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우리 산과 들이 자라는 우리 식물들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이 식물들이 좀 더 도시로 나가서 좀 더 필요한 곳에 뭐 훼손된 산불이 났다든지 훼손된 곳에 우리가 이 식물들 씨앗이 증식되고 번식돼서 다시 그 자연으로 되돌릴 수 있는 이렇게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속도는 더디지만은 해 나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불안하는 실패와 고난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어찌 보면 저는 공무원 치고도 행운하다. 공무원 시작부터 끝까지 식물원 업무를 해왔었고요. 우리가 자연을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해요. 자연에 대한 큰 대스승이죠. 스승에 대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더 안정적이고 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한 자리에 뿌리 내린 식물을 닮아
쉽게 변하지 않는 창호 씨는 앞으로도 담담히 이 숲을 지켜나갈 겁니다. 보통이라는 단어에서 통은 어쩌면 통증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보통의 우리는 나의 길을 가기 위해 저마다의 성장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길 위에서 격통하고 있으며 길의 끝에 다다르기까지 끊임없이 진통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고통에 맞서는 이 땅의 모든 보통의 존재를 위해 보통의 존재가 함께 걸을게요. 휴먼 뮤직 다큐멘터리 보통의 존재 참여 신청은 원주 MBC 홈페이지 참여 신청 게시판,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